전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던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기 기준인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많이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면 되지 않을까.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화끈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는 건 뭘 먹을 때 하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결심을 하게 되고 연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뚱뚱한 이 모습이 캐릭터성이 있거나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뚱뚱해 보였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해서. 인규님은 네. 살을 20kg 가까이 많이 빼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식단하셨어요? 9시 이전에 모든 걸 먹고 끝내자. 다음날 아침 좀 소화가 되거나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면서도 네네. 술자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때 근데 다행히 군대 119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걸로 약간 119 운동 지켜야지 가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파이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식단이라는 건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식사 시간만 제한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식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 분들은 네. 닭가슴살에 뭐 맞아요. 방울토마토 몇 개, 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식단은 밥 한 숟가락 좀 덜 먹는 거. 네, 저도 만약에 촬영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반 공기 정도만 그냥 네, 먹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유지만 합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안 되던데 인규님은 양 조절 어떻게 하셨어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건더기부터 먹고 밥을 먹어요. 얘를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 그래도 좀 탄수화물이 조절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줄이시고 단백질을 많이 늘리는 식단을 하신 거예요? 네, 단백질은 고정가격. 내가 얼만큼 먹을지 정해 두고 나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맞아서 운동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체중 대비 1.2,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1.6에서 2.2g까지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챙겨 먹던데 네. 저는 닭가슴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 싫어요. 경멸합니다. 그럼 닭가슴살 말고 다른 대체 식품은 없나요? 두부, 콩 이런 것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회, 돈이 많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면 회가 제일 좋죠. 아무래도 저희가 일부러 오메가3도 챙겨 먹는데 회 자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운동을 시작할 때 다들 보충제를 사드시더라고요. 네네. 이 보충제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천이에요? 네. 음식은 온전한 식품에서 나오는 게 섭취가 가장 좋지 가공돼서 나오는 건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마스터키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인규님도 보충제는 많이 안 근데 돼요? 보충제 아예요. 바디 프로필 할 때도 안 돼요? 네. 단백질 네네. 양을 채우려다 보면 양이 엄청 많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밥프 찍을 때는 네. 하루에 닭가슴살 4덩인가 5덩이씩이요. 500g 정도씩. 그때는 약간 딱 하려고 단백질을 거의 2.5g 정도로 해서 먹어서 시간대마다 이렇게 식사 때 먹고 중간중간에 보충제 대신 닭가슴살을 그냥 먹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잖아요. 지우개 먹는 듯한 느낌 난다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면은 되는데 3개월 차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강경원 선수님 보니까 가슴살에서 열심히 난다고 내가 봤어요. 갈치였나? 갈치만 난다고. 네. 인규님도 그러신. 아니,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씹고 있었어요. 그러다 안 넘어간다? 그럼 물이랑 같이 넣거나 커피랑 같이 넣고 막 도움을 받았죠. 근데 오히려 저는 양념이 있는 닭가슴살을 먹어봤는데 이게 오히려 더 조미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맛이 더 질리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저는 생닭을 사서 먹었거든요. 생닭이요? 네, 닭가슴살 생으로 된 걸 사서 삶아서 먹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재밌는 게 그냥 아예 삶아서 먹다가 재미가 없으면 가끔 카레 가루랑 해가지고 카레 맛도 먹을 수 있고 후추 좀 넣어서 후추도 다채롭게 또 도전해볼 수가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러면 살 뺄 때 어떻게 운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을 뺐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가 딱 겹쳐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긴 했거든요. 헬스장이요? 네, 그래서 4시나 5시쯤 일어나면 무조건 5km에서 10km 달리기 하고 헬스장 가서 출근 전까지 좀 하다가 출근하고 원래는 전투체육이라는 시간이 군대 규정상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전투체육 시간을 잘 안 지켰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전투체육 시간에 무조건 빡세게 다 불러놓고 운동하고. 그러면 전체 운동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 거예요?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놀고 있으면 주변에서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연락이 오니까 그냥 헬스장에 가 있었어요. 갔을 때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서 막 폼롤러 목에 베고 스트레칭 하는 척 하면서 누워서 쉬다 오고 순수 운동 시간이 아마 4-5시간은 아닐 거예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해야 되나요?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에 두세 번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에 두세 번이요? 네. 근데 주에 두세 번 해도 그 약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진짜 힘들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어렵긴 한데 내가 어느 정도 숨 차는 걸 경험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뇌는 유산소랑 무산소를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박수로 따지는 거예요. 쇠질을 10번을 할 걸 20번을 한다고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숨이 차잖아요. 네. 우리 뇌는 유산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신기하다. 숨 찰 때까지 운동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 빼고 싶으면 운동 안 하고 그냥 굶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빠지긴 빠지죠. 네. 하지만 근데 건강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 어떤 점에서요?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이런 것도 따라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엉덩이 기억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 뭐예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쿼트를 하고 뭘 하고 했을 때 둥근에 힘을 못 쓰세요. 계단으로 오를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계단 오를 때 항상 뒤꿈치를 눌러서 뭐 엉덩이 힘이 들어가게 해서 막 힙 운동을 하거나 스쿼트를 할 때도 둥근이 위주잖아요. 마지막으로 스퀴즈를 해서 둥근에 힘을 빡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둥근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고 심만 하신 분들은 스쿼트 할 때 무릎만 아프십니다. 엉덩이 근육을 쓸 줄을 모르니까 거의 무릎 위주로 쓰니까 나는 스쿼트를 하는데도 힙업이 되지 않고 무릎만 아파. 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맨몸으로 할 때는 밴드 같은 거나 트러스트 하거나 요가 동작에서 힙브리지 동작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하거나 전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던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기 기준인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많이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면 되지 않을까. 헬스에 무게는 남이 정해주는 거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벤치프레스 60이면 충분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가벼운 무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합리화 시켜서 가볍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는 식단도 잘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주변 사람이나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 진단을 받아보면 좋지 않나. 트레이너 선생님으로 2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봤을 때 맨날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한다고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의 특징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화끈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는 건 뭘 먹을 때 하나만 먹으라고. 닭갈비를 먹으러 갔으면 닭갈비 맛있으니까 좋죠. 먹었을 때 우동사리를 추가했으면 밥을 먹지 말고 양자택일을 해라.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친구들이 야 굽네 치킨은 살 안 쪄라는 얘기를 엄청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마블링 소스를 그렇게 많이 찍어 먹더라고요. 마블링 소스가 칼로리가 엄청난데 완전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위로를 하면서 마블링 소스를 찍어 먹는 거는 딱 굽네 치킨만 드시면 좋지 않나. 보통 이제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체지방을 줄이려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너무 많이 나가서 무릎에 부담이 있으시면 사이클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리티컬이라고 하거든요. 사마귀 타는 거. 그걸 타시거나 처음에는 근육을 키울 겸 사이클을 좀 타고 하체에 근육이 생기시면 그때부터 뛰시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이클 타는 게 좋고 아니 무릎에 크게 부담이 없으시면 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사이클도 안장 높이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밀리면 미는 순간 또 무릎에 부담이 돼서 조금 자기 체형이랑 이렇게 맞게 안 되시면 뭐 헬스장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맞춰주니까.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침 공복 유산소? 유산소도 하는 게 좋고 운동도 아예 아침에 하는 게 좋고. 왜요? 저는 출근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운동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회사에 있으면 어차피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가나 안 하고 가나 회사에서도 커피 마실 거고 피곤해할 텐데 차라리 운동을 하고 가면 피곤해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운동하고 가면 낮 시간에는 정신이 또렷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오전 운동을 추천드려요. 그럼 오후에 피곤하진 않으세요? 근데 어차피 출근하고 나오면서 피곤해서 전 피곤한 거 똑같다. 네. 헬스 하시는 분들은 네. PT를 할지 그냥 혼자 가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PT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일을 했었으니까 받으시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PT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PT에 가장 좋은 게 그 사람이 일지를 적어서 내 운동 이거 스케줄을 관리를 해준다거나 자세도 봐주고 뭐 안전성도 있겠지만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즐겁잖아요. 뭐든
그래서 운동 메이트가 있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없으시다? 그러면 현질 하는 게 괜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싫고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도 근데 혼자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2번 다 혼자 뺐기 때문에. PT를 받는다고 하면은 PT가 보통은 주 2, 3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날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운동은? 근데 선택이죠. 근데 하는 게 좋죠. 저는 운동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스트레칭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주시면 좋았습니다. PT 안 받는 날 개인 운동은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숙제를 보통 내드리니까. 아, 그래요? 네. 어떤 숙제 내주세요? 아니 어제 배운 거 복습하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오셔서 사이클 타시고 어제 했던 운동 부위 안 있는 곳 해주시면 좋고요. 직장인들은 헬스장에 퇴근하고 가잖아요. 언제 가야 사람이 좀 없는지. 목요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목, 금, 토, 일, 공휴일 많이 없고 6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네, 퇴근 직후부터 이제 8시, 9시까지가 제일 많아서 그 이후에 가시는 게 조금 괜찮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데 이제 헬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일단 가셔라. 1번입니다. 일단 운동하러 가셔라. 2번으로는 눈바디를 하되 오늘 아침 공복일 때 몸을 기록을 해두는 거죠. 수치로는 아무래도 전날 나트륨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수분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 한 끼 밥 먹고 몸무게 재면 막 1, 2kg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내 몸을 메모리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과거의 몸과 현재 몸을 비교하면 또 한 번 나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그분들은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업이신 분들하고 자기의 몸하고 비교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은? 보통 평균가 4만 원이고 미용실도 뭐 팀장님이랑 그 원장님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실장이나 관장님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다르니까 지금 최소가가 거의 4만 원 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은 뭐 100회 끊으면 회차당 2만 5천 원 정도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막 100회 이상 끊었을 때니까 그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게 전국 평균 4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 선생님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헬스장을 가셔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회원은 나한테 돈을 주시니까 무조건 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씩 질문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 선생님이 계시면 여러 명한테 물어봐서 내 운동 스타일과 가장 맞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슨 받을 때 혹시 주의사항 네. 같은 게 있을까요? 몸을 조금 풀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수업 받기 전에? 네. 어떻게 보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몸에 열 좀 낼 수 있게 러닝을 하고 온다든지 이러고 오시면 좋습니다. PT 때 하니까 PT 받으니까 바로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짜여진 것들만 해도 짧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몸을 안 풀고 오셨을 때 스트레칭부터 해드리기에는 운동이 짧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몸이 풀려있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워밍업이라고 하죠. 웜업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헬스 가서 보통 기구 운동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기구 운동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 키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세팅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특히 시티드로우나 이런 거 할 때 할 줄 모르시니까 세팅된 상태에서 당기시거든요. 벤치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할 때도 높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기구가 완전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면 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장에 맞는 높이와 거리를 잡아주셔야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헬스장은 어때 다양한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높이나 이렇게 체형 조절들을 잘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 가서 네. 보통은 옷을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회원복 있죠. 네. 네. 근데 나는 회원복 입기 싫어. 네.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으면 그래도 좀 그 매너를 지키는 복장이 될까요? 저는 남자인데도 약간 그 가슴 다 보이는 그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물론 자기 멋이고 그건데 노출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레깅스나 이렇게 달라붙는 거 많이 입고 오시는데 가끔 어머니나 아버님들 회원분들께서 쟤 너무 벗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개성은 좋지만 너무 과하면 주변에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이거 입문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헬스장은 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집 앞이요. 이건 고민할 바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오. 만약에 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 좀 불편해. 그러면 막 다 여러 군데 가봐서 몸에 맞는 기구가 있는 곳을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문이시잖아요. 집 앞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시설이 좋고 뭐 이런 거 필요
지금 시설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은 시설 따질 때가 아니고 가까운데. 그럼 나 한 3개월 정도 다녀봤어.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좋은 헬스장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좋은 헬스장 고르는 꿀팁. 집에서 15분 간격 안에. 그것도 무조건 거리 기준? 네. 3개월까지는 진짜 거리 기준이에요. 아. 네. 그리고 아니면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차피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놓고 다른 헬스장을 일권으로 가보는 거죠. 주변에. 근데 일권으로 갔을 때 최소 2-3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헬스 유목민이기 때문에 지방 차량에 가면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 둘러보거든요. 그러면은 기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에 없는 기구를 써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프리웨이트 존은 다 비슷하니까 내 운동 마무리할 때 하거나 뭐 시작 전에 하면 되는데 기구는 무조건 다 맛을 보고 와야 됩니다. 오마카세처럼 3세트씩만 해도 한두 시간은 무조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한 2-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을 또 찾아다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규님 생각하기에 좋은 헬스장의 기준은 뭐예요? 좋은 헬스장 기준이요? 저는 프리웨이트 존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머신 운동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프리웨이트 존에서 온몸을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프리웨이트 존이 많은 곳 아니면 벤치프레스가 여러 개 있는 항상 월요일은 또 벤치프레스 데이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가 여러 개 있어야 월요일날 갔을 때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월요일 벤치프레스 데이예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쉬었으니까 가슴, 하체, 등 이렇게 나누니까 월요일은 다 루틴이 거의 가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 등 하체라고 했는데 그거 보통 3분할 네네네. 하잖아요. 입문일 때 그러면 분할 운동 해야 돼요? 무분할이. 어차피 아까도 제가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주에 2-3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입문자분들은 몸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걸 상관없이 전신으로 해서 근육을 형성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헬스장 기본 룰, 매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데요. 헬스장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3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핸드폰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쓰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구에 앉아서. 네, 그리고 이거 욕심 많으신 분들 운동 기구를 한 번에 3개씩 하시는 분들이 3개, 4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산한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 좀 바글바글 할 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원판 정리. 덤벨이나 운동 기구를 끝났으면 정리하시고 땀을 흘렸으면 닦고 가셔야 되지 않나. 안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원판 그냥 껴놓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헬스장도 그렇고 다른 어떤 곳에서 갔을 때 자기 소지품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판 정리를 해줌으로써 난 이 기구가 비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안 하시면 괜히 원판만 꽂혀 있는 채로 계속 누군가 쓰고 있는 건가 하게 되고 정리하려고 하면 쓰고 있었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분 많진 않은데 네. 무게를 엄청 무겁게 들고 훅 내려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봤죠. 던지고.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간 파워리프팅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기록 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 던지는 경우가 많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끝났을 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던지는데, 그 운동은 그 운동장에 가셔서, 체육관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죠, 약간.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슬랭스라 그러죠. 이렇게 얹을 수 있게 쿠션을 두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을 제대로 태우고 싶은데 네. 유산소 운동으로 보통 태운다고 하잖아요. 네네. 유산소 제대로 하는 법. 숨이 찰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몇 분 하면 되나요? 뭐 30분 하면 지방이 탄다 이런. 네, 지속적으로 뛰었을 때는 보통 30분부터 지방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게 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팍 한 1분든 15초든 전력 질주처럼 내 심박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하는 인터벌식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도 훨씬 짧고요. 회원들이 막 유산소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회사 같은 데 갈 때 늦게 가라고 하거든요. 평소보다 10분, 20분 늦게 출발하라고. 그냥 급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 유산소가 되니까. 그리고 신호도 기다렸다가 몇 초 뛰었을 때 건너시라고. 그러면 얼떨결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유산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박하네요. 네. 지각하세요, 항상. 만약에 이제 무게가 조금 있으신 분은 사이클을 타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인터벌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벌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체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인터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셔도 되는데 조금 힘들죠. 이게 빠르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배가 많이 나오시면 이 자세가 아예 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 사이클 하실 때 항상 등받침이 있는 걸 쓰시면 좋아요. 오래 앉아있는 거에서 또 체중이 있으시면 하다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허리 부담이 많이 와서 등받침 있는 사이클을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요즘 사이클 보면은 고무줄로 달려있는 손잡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전신을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이클만 해서 앉아서 이것만 자꾸 미는 것보다 거기 고무줄 같은 걸 당기는 게 있으면 당기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집에 가벼운 아령이라도 있으면 그거 같이 걷듯이 흔들어 주셔도 좋고, 러닝을 탈 때도 그냥 손잡이 잡고 걷는 것보다 손을 좀 더 크게 움직이시면 어찌됐든 내 몸이 다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네. 인터벌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것도 보통 시간초를 많이 두죠. 한 1분을 전력 질주로 달리신 다음에 한 2, 3분을 천천히 호흡 고르고. 그걸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거 한 30분만 하셔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30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전력 질주할 때 빠다다닥 다 전력 질주했어 이렇게 하는데, 전력 질주는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유산소 한 2, 30분만 하셔도. 네. 그러면은 이제 살 뺄 때 유산소, 무산소, 운동 순서가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먼저 유산소를 너무 길게 가져간 다음에 근력 운동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적당한 선에서 몸을 풀어줄 겸 유산소를 해주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죠. 아예 안 하고 넘어오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워밍업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워밍업기를 한 10분? 네. 근데 여기서 전력 질주를 뽑아버리고 오시면 안 되고, 가볍게 몸에 열 날 정도 해주시고 본 운동 세트 진행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힘이 남는다? 그럼 이제 뒤에서 할 때는 힘을 다 쏟고 집에 가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시니까. 초보자들이 네. 많이 하는 실수나 꼭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배우시는 건 좋은데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세요. 그걸 안 들으시거든요. 만약에 PT를 안 받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분이 설명을 하는 걸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운동을 했을 때 어차피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모양만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 모양 얼추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벤치프레스라는 한 동작을 했을 때도 팔꿈치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을 하는지, 내가 손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자극이 들어오고 내 운동이 되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운동 어느 정도 1년, 2년 한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몸이 얻어 걸렸다라고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얻어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트레이너 하고 있을 때도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트레이너님 한번 같이 운동해요 해서 잡아드렸는데, 몸도 막 엄청 크고 막 벤치프레스도 120kg 막 밀고 하시는데 가슴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이게 가슴 근육이 어떤 쓰임새인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죠. 그리고 무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게 너무 겸손하면 안 되지만 천천히 가셔라. 그러니까 무게를 올릴 때 초심자분들은 보통 내가 이 무게로 20번 정도 할 수 있으면 무게를 올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급자 이상이면 뭐 15개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막 5kg, 10kg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0.75kg 막 1.25kg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조금씩 올려도 근육이 성장하니까. 네. 무조건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어차피 헬스장 내 돈 주고 가서 내 근육 다쳐서 오는 거잖아요. 근육 찢어서 초과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이인규라고 하고요. 지금은 연극을 하면서 이제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약 7년 정도 하면서 전우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 배웠던 것들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트레이너 일을 조금 하다가 배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14년도에 한 번, 21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kg, 두 번째 때는 25kg 이렇게 감량을 했었습니다. 20kg 이상을 두 번을 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때 두 번 다 헬스로 빼신 거예요? 처음에 그 군대 가기 전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왕창 먹다가 92kg까지 쪘을 때는, 그때는 그 헬스가 안 됐어요. 저희가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그게 안 돼서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것만 매일같이 했습니다. 네. 헬스 특별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제가 구기 종목 같은 거를 안 좋아해요. 축구 이런 거요? 네네. 잘 하지도 못하고 안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지었거든요. 근데 농사하는 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조금 뼈도 굵고 이래서 막 날렵하지가 않아요. 농사를 막 날렵하게 짓지 않잖아요. 못 뽑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힘은 있는데 날렵하지가 않은데,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면 친구들을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항상 몸이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조금 힘이 있고 공격수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엄청 날래고 가볍잖아요. 꼭 저랑 부딪히면 여기가 다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네. 박은 건 얘인데 제가 사가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게 멀어지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맨날 축구하고 족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체력단련실 가가지고 헬스 약간 아싸 운동이니까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혼자 아니면 심심하니까 또 애들 데리고 와서 하고 이러다가 유튜브 보고 막 해본 걸 애들 가르쳐주면 아 중대장님 뭐 소대장님 전문성 없지 않습니까? 야매 아닙니까? 막 이런 소리 때문에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야 자격증 있으니까 이제 들어 이렇게 가르치게 한 거죠. 만약에 제가 마동석 배우님, 잭 블랙 배우님처럼 이렇게 캐릭터 있는 뚱뚱 보였으면 살을 안 뺐을 텐데 제가 존 번탈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분 머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개그맨 오지호 씨, 오지호 개그맨님 그분이랑 닮았다고 오랑캐 컷을 하고 왔다고 놀림을 받아가지고 개그맨을 할 게 아니니까 코미디언을 할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겠다 빼야겠다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는 완전 헬스장 매일같이 가가지고 운동하고 해서 25kg 이렇게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을 빼셨는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절실했던 것 같아요. 한번 빼보지 뭐가 아니라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는 사실 직업군인으로서 있을 때 좀 안정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배우로서는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갈망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너무 힘든데라는 생각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약간도 그러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내 몸을 사진으로 기록을 이렇게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체중만 기록을 했었어요. 체중만 기록을 했는데 안 먹었는데 자꾸 어느 날은 무게가 더 나가고 어느 날은 또 줄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내 몸의 수분량이나 그 전날 나트륨 섭취한 것 때문에 되는 건데 결국에 몇 달이나 몇 주 이걸 간격으로 봤을 때 내 체중이 우하향되고 있으면 이게 올바르게 갖는 건데 이 수치만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찌는 날 막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며칠 운동 안 할 때도 그때도 막 하루 이틀 막 안 하다가 이러면 안 돼 해야 돼 다시 하고 막 계속 다시 가다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사진으로 이 수치랑 같이 이렇게 해드리니까 전에 내가 뚱뚱했을 때보다 지금 더 보기 좋고 뭔가 건강한 게 느껴지니까 또 하게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유지어터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 그럼 뭘 먹고 뭘 입고 뭐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루 루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뚝방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10km 정도 그냥 뛰거나 걷거나 만약에 추우면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사이클 한 3-40분 타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 폼롤러나 하고 아니면 맨몸 운동으로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아크로바틱 학원 가는 날에는 아침에 몸 다 풀고 가서 1시간 반 운동 빡 하고 일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 사실 잘 신경은 안 써요. 그 규칙만 지키고 밥 나오면 반 그릇만 먹는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면살이나 공깃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먹는다. 그리고 좀 천천히 먹고 최대한 야채 반찬은 무조건 다 먹고 채소를 먹으려고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무게 리미트를 정해놔가지고 평균 체중 뭐 72, 3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76에서 7kg가 되면 다시 한 71, 70까지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편안하게 먹다가 몸무게가 또 75, 76 되면 다시 또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기준을 정해놓고 네네네.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몸을 더 불리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완전 유지하려고 해서 완전히 빼버리는데 만약에 몸을 더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3kg 쪘다가 1, 2kg 절감하시고 1, 2kg 쪘다가 또 1kg 빼시고 해서 근육량을 몇 g씩 늘려서 몸을 불리시는 거거든요. 벌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지를 하실 거면 저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먹다가 한 1, 2주 절제하면서 드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하면서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맨날 다이어트 할 때는 맨날 힘들죠. 폭식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밥부 찍고 식당을 2군데를 예약했어요. 한꺼번에? 네. 하루에? 네. 10시에 중국집을 예약하고 2시에 닭갈비집을 예약해서 밥부를 아침 9시에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해봤으니까 그때 막 수분 조절하려고 막 3일, 이틀 전부터 물도 안 마시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밥부를 찍을 때 3% 정도로 밥부를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 이내가 돼야 그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사실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 차라리 물을 먹어서 볼륨감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뒤에 들었거든요. 아무튼 막 단수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9시에 밥풀을 찍고 10시에 중국집 가서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짬뽕 시켜서 혼자 먹었어요. 1인 탕수육 시켜가지고 3개 다 먹고 고량주 시켜서 또 먹고 그 다음 닭갈비집 가가지고 또 닭갈비 또 먹고. 닭갈비는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닭갈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나 운동 잘하느냐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한 8명한테 배웠어요. 의정부에서도 문의해가지고 이 동작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그때도 거의 근데 좀 싸게 해주셨거든요. 감사하게도 한 4만 원 선. 집은 의정부인데 부산 간 적도 있고 가서 배우면 멀리서 왔으니까 차비 빼주시고 그냥 오늘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운이 좋았죠. 의정부에서는 돈 내고 여러분한테 배우고 막 전주 가서도 배우고 광주 막 인천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 엄청 필수적이고 좋은 운동인데 위험하다고 늘 하니까. 근데 또 가르칠 때도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고 운동하는 스타일에 따라도 달라서 다 해보고 싶어서 한 8분 정도한테 배우고 우연치 않게 병사 중에 역도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역도식 데드리프트도 배워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준 연예인 몸짱 탑3. 연예인 몸짱 탑3 저는 김종국님 그리고 빈님 원호님 요즘 너무 핫하던데 그분 몸매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검은 태양 막 이거 할 때 남궁민 배우님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와 짱이다 하려고 했는데 요즘 로맨스 하시니까 조금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이 김종국님 몸 정도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김종국님만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분 뭐 30년 동안 거의 술도 안 드시고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식단 다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2-3달 만에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현실적으로 약간 진짜 저희 옛날 워너비 몸매 권상우님이나 이렇게 유지태님처럼 말랐지만 이쁜 몸을 만들어 놓고 김종국님이나 그 빈님처럼 크기를 키워가야죠. 빈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트레이너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정주현 씨가 관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셔야죠. 왜요? 빈님이나 김종국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워너비고 어떻게 보면 내 롤모델이 돼버리고 롤모델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죠. 드웨이 존슨 막 이런 분들 벼락 아저씨도 자기 비행기에 운동 기구가 있잖아요.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자기 자가 비행기에도 헬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찌됐든 영화 배우긴 하셔도 원래 운동을 하셨던 그 레슬러시기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엄청 덩치 크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맞짱 싸움 같은 것도 잘 하시나요? 황철수님 보면은 잘하시잖아요. 황철순 선수님 보면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 최근 그 이슈 두 분의 유튜버 싸움에 나왔을 때 누군가 평론한 게 있어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그 헬창들이랑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진 않는다. 왜냐면은 아싸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격투기 배운 사람에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드는 무게가 막 60kg, 막 70kg 넘어가니까 한 방은 있다. 네, 싸움은 못하지만 맞으면 큰일 난다. 묵직한 한 방이. 네, 묵직한 한 방이 있다. 이러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질문. 민규님 오운환 찍으세요? 전 안 찍습니다. 왜요? 저는 아침에 바디 체크할 때만 그냥 사진 계속 찍고 있는데 오후 난 민망해서 촬영할 때는 별로 안 민망한데 혼자 이게 한다는 게 엄청 쑥스럽다 민망한 거예요. 남사시럽고. 그래서 저는 저를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후 나는 안 찍습니다. 이게 바디 체크는 계속 어차피 운동을 해왔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보다 너무 뚱뚱해졌네 이러면 바로 또 도입을 해야 돼서 그러면 오운환 찍는 사람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찍기 위해서 어찌됐든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을 하신다는 건 대단한 거죠. 몸 좋으면 여자친구 사귀기 쉽나요? 연애하기 쉽나요? 저는 몸 안 좋았을 때도 했어가지고 몸이 좋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막 무슨 말이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이 사람 습관을 볼 수 있고 손톱을 보면 뭘 알 수 있고 말투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몸이 안 좋은 거보다 좋은 게 아무래도 운동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뭐 이렇게 뭐 전등 갈아줄 때라도 보여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